첫 번째 번입니다. 1번. 여기 아이네이스 일행이 카르타고에 도착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꼭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랑 똑같아요. 예, 좀 세련된 작가여서 그런지 과거 회상, 그러니까 현재 갑자기 이제 사건의 한복판으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이제 회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되지는 않고, 그럼 뭐 오디세이아를 거의 본딴 거라고 보여져요. 앞에 6권은 다 모험 얘기고, 오디세이아를 거의 뭐 많이 본땄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제 카르타고에 도착하는 그런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이 앞부분도 똑같습니다.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호메로스의 전통. 무기들과 한 전사를 나는 노래하노라. 여기서 자기라고 했으니까 작가가. 무기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거고, 전사는 이제 한 인간이죠. 이게 오디세이에 보면 한 인간을 노래한다고 했거든요. 한 남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두 개가 섞인 거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그는 운명에 의해서 트로의 해변에서 망명하여, 그러니까 운명에 의해서 이제 거의 일리아스에서 운명이 아이네이아스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포세이돈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도 늘 엄청 많은 예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네아스가 계속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계속 각인되도록 여러 장치들이.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운명을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한다. 이탈리아 반도에.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이죠, 사실은. 자기 고국이 이제 우리도 전쟁이라든지 뭐 해서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명 신청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런 지경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라비니움 해안에 닿았으나, 여기 이제 이탈리아란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라비니움인데, 라비니움은 이들이 여기죠. 저번에 보여드렸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약간 중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그래서 여기 티베레강 약간 밑쪽으로, 여기가 이제 라비니움이란 지역이에요. 지역명. 그리고 요 티베레 강을 통해서 우위로는 에투루리아인들이 있어요. 류키아 출신이라고 하는 에투리. 그들이 조금 선진 문명이고 조금 더 세련돼 있고요. 늘 눌려 있습니다. 이 라티움 지역 사람들이 약간 좀 더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문명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그랬으면은 아이네스가 뭐 가서 별 볼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비니움 도시로 가는데 그 하얀에 닿았죠. 닿았으나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하늘의 신들의 뜻에 따라서 엄청 시달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읽어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견뎌낼 수 있는가,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다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항공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아픔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집안이나. 물을 수가 어떻게 그 부모를 잃은 또는 자식을 잃은 배우자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그 한가운데, 사태 한가운데에서 그 의미와 뜻을 헤아려서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시달림. 근데 이거는 윤호가 헤라죠. 노여움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어요. 트로이가 멸망됐어요. 그런데도 그 노여움을 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윤호는 노여움을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이네아스는 전쟁에서도 고통을 많이 당했고 트로이 전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침내 도시를 세우고 라티움 땅으로 신들을 모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라티니족, 그 부족들이 이제 라티니족입니다. 거기 그 라틴이 이 사람들에게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의 이제 시조가 되는 사람이고, 그다음 알바론가 있죠. 그 알바 산이 있거든요. 다 로마 근처입니다. 티베레 강 바로 밑에. 그 선조들과 높다란 로마의 성벽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네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트로이 유민들과 그 정착민들을 통해서 로마가 생겨난 거니까요. 무사 여신이요. 무사 여신을 또 부릅니다. 뮤즈들. 무네모신의 티탄과 제우스의 딸들인데 아오비로 알려져 있죠. 각종 예술과 창작과 시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게 영감을 주고 노래를 해달라, 이런 무속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신접하는 것 비슷한 거거든요. 무사 여신이 이제 부르는 거죠. 영감을 달라고. 신들의 여왕 헤라가, 그러니까 윤호가 그 신성을 어떻게 모독당했
겪길래 속이 상한 나머지 그토록 많은 시련과 그토록 많은 고난을 더없이 경건한 남자. 이제 핵심 포인트죠. 경건하다. 아이네아스는 경건하다. 경건해도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악당이 고통을 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해달라고 먼저 이렇게 왜 윤호가 경건한 남자 아이네아스를 그토록 고통을 많이 주느냐. 그리고 그토록 원한을 품을 수 있는가 신이. 다 유쾌하게 그냥 다 만사를 알고 있는 신이 그렇게 한 인간에게 그 집요하게 그 원한을 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아마 고통을 엄청 당하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신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티베리 강어기 맞은편에서 멀리 떨어진 티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죠?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가 카르타고입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맞은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티로스인들이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여기 그 대표적인 도시의 시돈과 티로스가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그래서 그들이 카르타고를 세웠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포이니케 사람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세운 식민도시 카르타고, 신도시라는 뜻이죠. 카르타고가 신도시 카르타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와가지고 신도시 카르타고가 있었는데, 카르타고는요 물자가 풍부하고 전쟁에도 적합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약간 지리적으로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이집트는 그쪽이 리비아 사막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고, 왼쪽에도 사실은 그 지금 보면은 모로코 뭐 이런 쪽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아요, 그쪽이. 해안가 쪽으로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점점 문명이 발전하면서 도시들을 세우고 이제 물을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발전하니까 큰 도시들이, 그렇다고가 이제 계속 확장하는 거죠. 물자가 풍부하고 거친 전쟁에 적합하다고. 그래서 윤호는 이 나라를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카르타고를. 사모스보다도 더 이곳을 좋아한다고 돼 있어요. 사모스는 원래 헤라의 신전도 있고 아주 헤라가 좋아하는, 여기서는 넘버 2로 좋아하는 그런 지역인데, 사모스가 어딨냐면 초기에는 자꾸 지도를 보여줄게요. 알겠죠? 네. 사모스 섬이 여기 있습니다. 밀레투 소코 앞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헤라의 도시는 여기 이제 사모스 섬도 아주 좋아하는 거고, 여기 이제 아르고스 지역에 헤라의 신전들, 대표적인 헤라 숭배 지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일리아스에서 보면 헤라가 트로이는 이제 여기죠. 트로이를 멸망시키는 조건으로 여기 아르고스나 뭐 크타 도시를 파괴해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딜을 한 그만큼 여기가 이제 파괴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무튼 사모스 섬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보다도 이곳을, 카르타고를 새로운 도시를 이제 거처로 삼았다. 이곳에 자기 무구들과 전차가 있었다. 보통은 이제 다 일리아스 보면 하늘에 있습니다. 올림포스에. 거기 이제 말도 메어놓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기다도 그런 뭐 하여튼 걸 갖다 놨나 봐요. 특별하다라는 건 카르타고 헤라의 어떤 축복. 그래서 운명만 허락해 준다면 이곳을 모든 민족이 수도로 삼겠다라는 뜻. 로마 때문에 안 됐지만 그런 정도로 헤라가 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르고스보다도 새로 신도시에. 그런데 이제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허락해주지 않은 거죠. 만약에 카르타고가 로마를 무찔렀다면 지중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위로 뭐갈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카르타고는 이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알프스를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나 트로이아의 혈통에서 한 지파가 갈라졌다. 이제 원래 앙키세스도 위로 올라가면 다 다르다니의 사람들 아닙니까? 다르다노스의 후손들이거든요. 다 저희 파리스나 뭐 헥토르나 프리아모스 다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파가 갈라져 나와서 티로스의 성체를 뒤엎을 것이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이 다 미래를. 그러니까 티로스는 원래는 이제 저기 페니키아 쪽 도시지만 여기 다 티로스라고, 그냥 카르타고도 티로스 뭐 시돈 이런 얘기를 그냥 명시적으로 씁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작가는. 그래서 그 성체를 뒤엎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카르타고를 이제 엎어놓을 것이다. 그 다음에 광활한 지역을 통치할 것이다. 로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에 그 올라가면 누구냐면 트로이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네아스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뛰어난
리비아도 바로 카르타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타고와 리비에 그다음에 이집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다도 파멸을 가져다 주고, 뭐 물론 이집트도 가져다 주고, 어, 이것이 다 운명의 여신의 뜻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는요 굉장히 교묘하게 과거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다 성취된 것처럼 마치 그게 그래서 예정된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역사를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작이 일종의 조작이죠. 예. 그래서 사투르누스의 딸 사투르누스는 여기서 보면은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누굽니까? 크로노스 그렇죠? 그래서 그 딸 크로노스는 제우스와 형제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라노스를 남근을 자르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우스에 의해서 이제 타르타로스에 감금되는데 또는 여기 사르투르스를 농업의 신 뭐 이런 식으로 로마 말로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좀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건 크로노스의 딸, 그 이제 헤라 유노가 되겠죠. 그래서 딸은 이것이 두렵고 트로이에 맞서 사랑하는 아르고스를 위해 치렀던 옛 전쟁을 기억하고는 이제 생략됐지만 어쨌건 두렵다라는 겁니다. 예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예, 카르타고를 그렇게 아끼지만 결국은 뒤집어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거꾸로. 그러니까 그리스가 트로이를 뒤집어 놨는데 완전히 패망시켜 놨는데 나중에는 트로이 후손들이 로마죠. 그들이 그리스를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옛 전쟁 아르고스를 위해 치렀던 그러니까 아르고스는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 아까 아르고스 제가 보여주셨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중심부에 있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밖에도 노여운 것들이 더 쓰라리고 쓰라린 고통이 떠나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움에 대한 모욕을 당했다. 파리스 심판 때문에. 여러분이 신화에서 다 아시겠지만 이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결혼식에 황금 사과를 툭 던져놓지 않습니까? 브라이 여신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목동 파리스에게 새 여신이 가가지고 이제 컨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미모 컨테스트. 그때 파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이제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고 그거에 헤라가 엄청 분노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죠. 약간 뭐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여왕이 굳이 그래서 그게 뼛속 깊이 가장 이제 트로이아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 그 도시가 멸망하고 그 후손들 다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거고 또 두 번째가 이제 가니메데스도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약간 동성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루스 왕의 아들 가니메데스를 이제 납치해가지고 술 따르는 약간 그런 일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싫다라는 겁니다. 그 명예도 싫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다른 애정 행각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열이 올라가지고 다나이족은 이제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나우스의 후손들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남겨둔 얼마 안 되는 트로이아인들. 그래도 여기 배를 20척이나 이들이 탈출할 때 아이네아스를 따라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수가 그래도 탈출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백 명은 되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노예로 끌려가고 뭐 그랬습니다. 탈출하기도 하고 내동댕이 치고 이거 라티움에서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거의 이제 갈 뻔했는데 시칠리아에서 그쪽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로 엉뚱한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예, 하여튼 7년 동안 바다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들이 카르타고 가기 전까지도 굉장히 헤맸어요. 그리고 그래서 로마 민족을 창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위대한 국가의 탄생은 굉장히 험난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과업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다. 쉬운 과업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를 더 이제 많이 띄우는 그런 문장이겠죠. 그들은 신나게 도수를 올리고 시칠리아 땅이 보이지 않는 바다로 막 나왔을 때 무슨 얘기냐면 시칠리아를 이제 떠난 겁니다. 이탈리아 반도로 가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이제 그럴 때. 그래서 그때 윤호가 혼잣말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정녕 나는 뜻을 못 이루고 물러나서 테오케르는 여기 전에 다르다노스가 이쪽 이제 트로이 지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스렸던 테오크로스예요. 그리스 말로는 그 원래
주민이었던데 여기서는 이 사람도 사실 이제 크레테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크레테에서 트로이 쪽으로 넘어온 것처럼 돼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테오케르 백성이라는 트로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다노스가 원래 트로이 정착민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섬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그 테오케르의 승인을 받고 정착을 하고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왕권을 계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이죠. 테오케르 백성들의 왕. 이탈리아에 가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단 말인가. 그래서 유노가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시칠리아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태리 반도로 가는데 내가 이것도 못 막아? 이런 느낌이 든 거죠. 운명이 내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단 말인가? 내가 왜 못 막지? 운명이 걸려가지고 운명이 명령하니까 내가 못하는 건가? 이런 한탄. 팔라스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팔라스 아테네. 아테네는 아르고스인들이 함대를 불사르고 그다음에 바닷물에 잠기게 하고 그 이유는 한 사람 오일레우스의 아들 작은 아이아스죠. 아이악스라고 됐는데 그 죄와 관계 때문에 팔라스 아테네는 그런 그들을 그냥 함대를 그냥 어, 몰살은 아니지만 막 흩어놓고 물에 빠지게 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작은 아이아스 얘기하는 거죠. 아테네 신전에 가가지고 카산드라를 겁탈했어요. 신녀를. 사실 카산드라는 아테네의 뭐 신녀는 아니고 아폴론의 신녀죠. 근데 피나는 이제 아테네 신전에 갔고 카산드라가 아테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신상을 잡고 탄원을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잡아 끌어낸 거죠. 그리고 신상이 넘어지고 예를 들면 그리고 거기서 겁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신의 분노가 또 분노는 우리 그리스 비극에서 보면은 사실 그걸로 분노라기보다는 아무도 그것에 대한 징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신을 모독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보살펴주고 도와줬는데 나를 모욕한 이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다 눈 감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테네가 참을 수 없어서 전 그리스군에 징계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귀향이 엄청 어려워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신나게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많은 또 장수들이 메날라우스도 마찬가지 7년을 헤맸고 또 귀향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메날라우스 헬레네 빼없으면 거의 대부분이 쫓겨나거나 말고 아무튼 그런데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도 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일인데 아테네는 자기가 손수 제우스 요피테르의 화염 번개를 던져서 함선들을 흩어버리고 폭풍으로 바다를 갈라 뒤집어 놓았고 가슴을 꿰뚫려 화염을 토할 때 그자 뭐 작은 아이아스겠죠. 회오리 바람으로 낚아채가지고 암초에 찔려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응징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대단하게 뭐 제우스의 벼락과 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응징을 했다. 그러면 아테네도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런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윤호가 이해되시죠? 나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근데 헌데 나는 신들의 여왕 요피테르의 누이 그다음에 아내 근데 한 하나의 민족과 이토록 열애 동안 전쟁을 치러야 하다니 그러니까 트로이하고 지금 10년 전쟁했고 그리고 또 얘들이 유민이 계속 7년 동안 헤매기는 했는데 응징을 못한 거예요. 그게 한탄스러운 거고 지금 시칠리아 떠나서 바로 이제 바로 올라가니까 이게 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약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테네보다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윤호의 신성을 헤라의 신성을 숭배하고 재단의 탄원자로서 대물을 바치겠는가? 그러니까 신이 자기 스스로 내가 힘이 너무 없으니까 힘이 있어야 그래도 두려워도 하고 뭐 숭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 모욕당하고 있다고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런 이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힘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신을 누가 숭배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성난 가슴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막 굴리고요. 그리고서 아이올로스에게 갑니다. 여기는 바람의 신이에요. 여기 오디세이에 나오죠. 그렇죠? 오디세우스도 신에게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람 자루를 얻어와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역풍들은 다 자루에다 가둬가지고 순풍을 만나서 바로 이제 코앞에까지 가거든요. 자기 고향에. 근데 전우들이 이거 뭐야? 자루에 무슨 엄청난 선물이 있는 거 아니야? 몰래 오디세우스. 그래서 오디세우스 자고 있을 때 풀어가지고 온갖 바람 때문에 또 이제 완전히 헤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아이올리아예요. 여기 보면은 어, 시칠리아 섬 바로 앞에 몇 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킬라하고 카리티스 해협이고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가 이제 아이올로스고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비양을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사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로토 파고이 쪽 만나고 피클롭스 땅에 가가지고 여기서 아이올리아에서 바람을 순풍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환대를 받고 그래서 순풍을 만나서 그냥 쭉 와요. 그냥 잘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서 자기까지 거의 이타케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헤매게 되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표현이 이렇게 왔던 길을 거의 보이는데 이렇게 왔던 길 다시 돌아가지고 완전 이제 헤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호가 지금 그 아이올리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람을 일으키려고. 아이올로스 왕은 동굴 안에서 이 바람들이 울부짖는 폭풍 엄청나요. 그걸 사슬과 감옥으로 이제 붙들어 두고 있다는 거, 으르렁거리예요. 산 밑에서. 그래서 제우스가 산에다가 이렇게 거기 바람들 동굴이 있고 감옥 같은 사슬을 묶어놓고 산을 얹혀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이올로스가 성체에 딱 앉아가지고 이도 하나의 바람의 왕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처럼 묘사돼 있어요. 성난 바람을 달래고 컨트롤하고 제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람을 달래지 않으면 누군가 잡아놓지 않으면 이 바람이 바다와 대지 그다음에 하늘 이것을 다 낚아채가지고 대기 속으로 감춰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혼란이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옛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태풍과 같은 엄청 거대한 바람. 그 기원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를 컨트롤하는 신이 있다. 바람 신이. 그래서 여기다 딱 이게 나가지 못하도록 감옥에다가 갇혀놓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쭉 풀려나가면 이제 폭풍이 부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전능한 아버지 요건 이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질서가 다 파괴되고 바람이 여러분 화성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바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폭풍 막 이런 거. 어딘가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옛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 바람을 딱 컨트롤하고 잡아놓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 걸 다스리는 왕이 아이올로스고. 그래서 제우스가 이런 거 우려해가지고 동굴 안에다 가두고 거대한 산을 또 쌓아놔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네가 해 이렇게 왕을 정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계약에 따라서 고비를 재개도 하고 명령에 따라 늦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제우스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윤호가 그에게 가는 겁니다. 윤호가 바람을 일으키고 하는 이제 권한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일리아스에 보면은 아테네는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제우스가 아테네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아테네가 뭘 원하면 거의 들어줍니다. 아, 내 사랑하는 딸 이런 식으로. 근데 윤호가 헤라가 뭘 하려면 싫어해.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 안 좋은 부부지간처럼 아주 가만히나 있으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늘 헤라는 다툼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도 여기서도 포세이돈을 부르면 될 텐데 포세이돈을 이제 못 부르는 거죠. 포세이돈이 왜냐하면 아이네아스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우스도 그거를 또 보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퀴프리스 또 아프로디테 비너스도 자기 아들 아이네아스를 보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네아스를 굉장히 싫어가지고 막 하는 신은 지금 헤라밖에 없어요. 아테나도 별로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트로이와 뭐 그리스 뭐 이렇게 많이 봐줬더니 뭐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그런지 보면 오디세우스한테 조금 관심이 있죠. 지혜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의 귀향에 신경을 쓰고 거의 나타나진 않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헤라가 약간 혼자서 약간 아까도 푸념하는 것처럼 혼자서 뭐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바람의 신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아이올로스여 이렇게 그래서 신들의 아버지, 인간의 왕 이게 다 같이 묘사했어요. 신과 인간의 왕, 그 모든 왕 제우스가 권한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르레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트르레니아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아바다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아바다. 이해되시죠? 여기 에트루리아인들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트릴레니아. 아마 그리스 말이고 뭐 하여튼 그쪽 말로. 그리고 여기가 아드리아 해 이쪽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 동쪽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뭐 크로아티아라든지 밑에는 마케도니아라든지 위쪽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바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항해하면서 일리움과 패배한 수호신들을 이탈리아로 싣고 가는 내가 싫어하는 민족의 함선들을 뒤집어 가라앉히거나, 그러니까 일리움은 이제 트로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로스 왕에서 트로이, 일리온 또는 일리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의 수호신들, 그러니까 이게 패배한 수호신들인데 이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모시던 신상들이나 신들의 형상들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곱이 원래 레아가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상들이 모시던 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기가 이런 신들의 보호와, 왜냐하면 그거는요, 그냥 내 개인이 아니고 진짜 조상 대대로 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조상 자체를 믿잖아요. 조상의 은공이나 조상의 어떤 계속 내려왔다는 그런 보호, 이런 거를 믿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이탈리아로 갖고 가고 있는데 다 뒤집어 놓으라는 거예요. 흩어버리고 선원들, 시신을 뿌리고 바람을 뭐 거세게 불어라. 그러면서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뇌물을 줍니다. 몸매가 뛰어난 요정들이 2714.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할 때 구구단을 외웁니다. 그 표현이 많아요. 2714입니다. 2714. 14명 있대요.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쁜 ним프죠. 데이오페아. 뭐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쁜 ним프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결합을 위해서 그대에게 정해줄 것이요. 내 청에 대한 보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함께 귀여운 자식들을 낳아서 그대를 아버지로 만들어 줄 것이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좀, 왜냐하면 아이올로스는 자식들 많아요. 여러분이 아이올로스 섬 가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또 얹혀준다라는 거예요. 첩을 얹혀준다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ним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거 일리아스에서도 자매신 불러가지고 저기 카리테스 여신 중에 하나 준다고 막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들에게 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꼬시는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아이올루스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그대가 할 일이고 나는 그냥 명령받은 바를 이행하겠다. 얘기만 해라.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 이 왕국이 또 그 호의가 제우스가 준 거긴 하지만 그대 덕분이라는 겁니다. 부인이 조금 알력을 행사한 거죠. 우리가 지금 보지만 부인의 힘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기는 저 사람한테 좀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폭풍의 주인으로 자기를 만들어줬다. 옛날 기억에 아이올로스가 헤라가 자기에게 도움을 줬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루를 돌려가지고 속이 비어있는 산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산 밑에 아까 이제 바람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비었다고 돼 있지만 바람으로 꽉 차 있겠죠.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막 대열을 짓고 열린 문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대지를 채우고 이제는 폭풍이 불어오는 게 이제 톡 여기 치면은 거기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나오다가 막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동풍과 남풍,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 시칠리아에서 이탈리아 가는 데는 좋을 것 같고 남풍도 남쪽에서 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돌풍을 동반한 아프리카 바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덮쳐가지고 뒤집었어요. 시면에서부터. 엄청 큰 바람입니다. 이거 시면에서부터 뒤집은 거는. 그래서 파도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비명, 밧줄이 삐걱거리는 소리. 영화로 보면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카메라를 어떻게 조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로 써 있지만. 비명 소리가 막 울리고 폭풍이 불었어요. 이제 막 어젠가 폭풍이 막 기미가 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작점이 아이오로스가 산을 친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비명과 밧줄이 삐걱삐걱거리는 소리. 이제 신음을 하는 거죠. 배들도. 구름이 별안간 갑작스럽게 구름이 헤우케르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트로이 그 조상들입니다. 트로이 사람들. 낮과 하늘과 낮을 하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낮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칠흑같은 밤이 돼 버렸어요. 엄청 두렵겠죠. 천둥이 칩니다. 갑자기 번개불이 막 섞이고 있고.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는 너무나 무서운 거죠. 싸늘한 공포, 사지가 풀리고요. 아이네아스도 별들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세 배나 네 배나 행복하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디세이아도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 면전에서 트로이 성벽 아래에서 죽을 운명을 타고났던 자들
이게 아버지들의 면전인데 트로이 사람들이 전쟁할 때 보면 성탑에 올라가서 다 봅니다. 늙은 노인들은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그 평야에서 이제 전사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 관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트로이아 성벽 그쪽에서 죽었다고 하면 차라리 낫다. 전쟁에서 죽었다 하면 차라리 낫다. 이게 비슷합니다. 오디세우스도 또 아킬레우스도 전쟁에서 죽으면 차라리 낫는데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 죽는다. 제사도 그러니까 장례도 못 치르고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로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제사도 그 장례라도 치르고 명예라도 받고 왜냐하면 전쟁 중에 전사는 그래도 명예가 있는 거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다나이족 가운데 그리스 얘기하는 거예요. 티데우스의 아들. 티데우스의 아들은 이제 디오메데스죠. 아이네아스가 일리아스에서 1대1 대결, 1대1은 아니죠. 2대2 대결이죠. 아이네아스하고 이제 판다로스가 디오메데스하고 스테넬로스였나요? 둘이 2대2 대결하는데 거기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가 구출해준 아프로디테를 손을 찔러가지고 떨어뜨렸을 때 아폴론이 또 구출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네아스는 신의 축복을 엄청 많이 위기순간에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때 그대의 오른손이 나의 넋을 토하고 쓰러져 눕지 못했던가. 하여튼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걸. 그렇죠? 이해되시죠? 전쟁터에서. 용맹스러운 헥토르. 그다음에 아이아쿠스의 손자는 이제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의 이제 할아버지고. 그래서 그들도 다 죽었다라는 거 전쟁터에서. 사르페돈도 죽었고 리키아의 왕입니다. 데우스의 아들이고 아주 죽음의 순간에 굉장히 장엄하게 표현돼 있어요. 제우스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영웅들 다 누워 있다. 그리고 그 많은 남자들 방패업 투구 이런 것들 시신 이렇게 다 심어 있는 그 트로이를 흐르는 강입니다. 그 강이 다 쓸고 갔다. 근데 자기는 아직 살아가지고 유민으로 살아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결국엔 목적지 앞에 갔는데 엄청난 폭풍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이네아스는 여러분이 아마 지금도 두려운데 지금 배도 옛날에는 이거 노젓고 가야 된다든지 컨트롤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 형국인데 뭐 밤처럼 어두워졌지 천둥 번개 막 바람이 엄청 불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영화로 보면 굉장히 웅장한 장면일 거예요. 그 마치 해일과 뭐 엄청난 파도와 이런 것들 치는 거 보면 물결이 막 하늘 높이 쳐오르고요. 노가 부러집니다. 파도가 이물이 이물은 이제 배 앞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물은 뒤쪽입니다. 이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돌고 옆구리를 또 파도가 칩니다. 거기에 물의 절벽처럼 엄청 물의 절벽이죠. 그리고 선원들 물마루에 걸려 있어. 높은 물마루 꼭대기. 그 내리치면 이제 꼬꾸라지겠죠. 그런 것들. 모래와 함께 끌어오른다. 완전 치면에서부터 막 그 물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 세척의 배는 빙빙 남풍에 의해서 빙빙 돌고요. 암초 쪽으로 낚아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배 세척은 동풍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슈리티스가 아까 리비의 어떤 이제 그쪽은 사막이기도 한데 모래들이 많이 쌓이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얕은 곳에다 그러니까 퇴적물이 막 쌓이면서 지형이 얕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위험한 거죠. 배가 좌초될 수 있는. 아무튼 거기로 내동댕이 치고 있고. 그래서 암초들 쪽으로 내동댕이 치고 있고 모래가 많은 그런 쪽으로 또 내동댕이 치고 있고 모래들이 쌓여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척은 리키아인들. 이 오론테스는 이제 여기서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오론테스를 리키아도 그러니까 리키아는 남쪽에서 서남쪽에서 트로이 원정군으로 왔어요. 사르페돈이 왕으로 왔고 굉장히 멀리 왔습니다. 가장 멀리 원정군으로 왔고 동맹군으로서는 가장 그 지분이 많은 글라우코스하고 사르페돈이 거기 사람도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트로이가 멸망하고 탈출할 때 동맹군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트로이 사람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네에서 탈출할 때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20척이나 배가 와가지고 탈출했기 때문에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건 그래서 리키아 사람들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키아 한 척은 그러니까 오론테스 리키아 사람인데 싣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네스 눈앞에서 거대한 파도가 고물 쪽을 내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론테스가 죽어가는 장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키자비가 튕겨져 나가고 머리를 이제 곤드로박을 쳐가지고 이렇게 아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이
무구들과 널판지들과 헤엄치는 그런 사이에서, 그러니까 막 흩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헤엄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름들이 좀 나오는데, 일리오네우스, 용감한 아카테스는 꽤 좀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리오네우스도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일리오네우스는 일리온이니까 아마 트로이 이름에서 왔겠는데,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뒤에서 보면은 디도에게 처음으로 탄원하는 노인. 왜냐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요. 세척 막 이런 식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네아스는 누가 살았고 죽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러고 이제 아프로디테가 어, 비너스가 자기 아들을 보호합니다. 쫙 안개를 깔아가지고 그가 도시로 갈 때, 오디세우스가 저기 파야케스 쪽에 도시로 갈 때랑 똑같아요. 아테네가 그렇게 안개를 깔아가지고 갑작스럽게 나오잖아요. 안개가 거치면서. 그렇죠. 탄원자로서 아이네아스가 그렇게 되는데, 안개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일리오네우스가 대표적으로 나와가지고 디도에게 탄원하는 그 노인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뭐 대표자격이기도 하고, 지혜가 좀, 말도 잘하고 지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카테스도 거의 뭐 부관처럼 나오던데, 약간 곁에 일단은 붙어가지고 많이 나오는 그런 배를, 그다음에 아바스와 고령의 알레테스가 타고 있던 배를 다 제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아이네아스 입장에서는 각 자기 친했던 사람들, 또 그래서 도시를 창건할 때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약간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자꾸 부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막 배들의 구멍이 뚫리고 쏟아 무방비입니다, 지금. 그때 넵투누스, 포세이돈이 알아차렸어요. 이 뭐지? 폭풍이 부는 거를. 그래서 언짢아하면서 수면 위로 고개를 뜩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바다 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포세이돈은 뭐, 넵투누스는 뭐야? 이렇게 차분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이네아스 함대가 막 흩어지고 막 제압당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넵투누스가. 오라비잉크가, 유노의 오라비죠. 다 형제지간이니까. 그래서 동풍과 서풍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이올로스 바람신보다 포세이돈은, 넵투누스는 훨씬 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뭐야? 감히 묻고 이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승낙도 없이. 누가 이런 파도를 일으켰단 말이냐? 이러면서 일단 파도부터 가라앉히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런 앞으로는 이처럼 가벼운 벌로 죄에서 벗어나죠. 이걸 이제 가벼운 벌이라고 했어요. 뭐 엄청 무거운 벌은 아닌데, 뭐 왜냐하면 뭐 징계는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겁을 좀 주고, 헤라가 해준 건 또 아니까. 예. 그래가지고 너희들 왕 아이올로스에게 전하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죠? 바다의 통치권과 삼지창은 그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허락 없이 하지 마. 예를 들면 헤라가 요청하더라도 이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만들겠죠. 아이올로스는 그냥 거기 그 지역에서 뻑이라고 하고, 거기서 그냥 감옥에다 가둬 놓고 그 안에서 간수 역할이나 하라는 거죠. 풀어내고 말고 이건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바람이 진정됩니다. 그 다음에 구름을 다 흩어버리고 해를 도로 데려왔어요. 이렇게 보면 윤호가 보면은 좀 자기 이런 때 저는 한탄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이것도 못하다니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데 고통은 좋습니다. 막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 트리톤, 여기도 뭐 트리톤은 이제 포세이돈 아들입니다. 바다에 사는 여러 이제 신적인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선들을 바위 쪽에서, 뾰족한 바위에서 바위들이 자초되고 막 그러니까 함선들이 그럴 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밀어내주고 약간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삼지창을 지뢰로 사용해서 백기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 슈리티스 들의 그 아까 비비아 그 앞바다 그런 쪽이거든요. 얕은 바다 쪽에 백기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물마루 위로 전차를 타고 갑니다. 여기도 포세이돈도 전차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쭉 바다를 다 진정시키고 있어요. 폭동이 아무튼 그렇게 아주 바다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모든 것이 다 소요가 가라앉았어요. 아까 이제 바다의 소요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이면 어떤 소요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서 전차를 돌리고 말고뼈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네아스는 한숨 돌릴 수 있겠죠. 그렇죠? 녹초가 되었어요. 너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해안으로 서둘러 나가려고 했고, 리비아 해안이었습니다. 거기는 리비아라고 표현되는데 뭐 사실
카르타고랑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뭐 카르타고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지역 자체를 그냥 리비아 해안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깊숙한 장소로 갔더니 여기에는 섬 하나가 딱 앞에 막고 있어서 양쪽으로 이제 길을 내주면서 포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방파제 역할을 하는 섬이 하나 있어서 거기는 아주 천연의 만이죠.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고 경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숲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고 종류석 동굴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요정들의 거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오디세이에 보면 꼭 이런 지형 탐구하는 것 같은 뭐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요, 밧줄도 붙잡지 않고 또 닷도 붙들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항구라는 겁니다. 굉장히 고요하고 그래서 이빨이 구분 이렇게 보면 아시죠? 밑에다 예, 정박하기 위해서 내리는 거. 그래서 아이네아스는 전함대 7척의 배를 모았어요.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죠. 아이네아스는 7척, 20척 중에서 7척이 지금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헤매고 있으면 육지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배에서 내리고 싶죠, 사실은. 뭐라도 좀 쉬고 자고 싶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지를 뉘우고서 불을 피웁니다. 아카테스, 아까 나왔던 아카테스가 또 불을 피우고요, 부싯돌로. 부스러기들을 날라서 불꽃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케레스는 이제 데메테르죠, 이 곡물의 신. 그래서 그 선물들, 곡물들 이런 것들 내와가지고 뭐 곡식을 빻고 뭐 빵을 만들고 이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네아스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밥을 이렇게 해 먹으려고 하는데 변변치 않을 거 아니에요. 다 흩어지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빠져 죽은 사람도 막 거기서 헤엄치고 막 그랬다고 했으니까 아이네아스는 바위 위를 두루 살피고 바위 위로 올라가요. 이게 자기 부하들 동료들을 찾습니다. 어디 누구들 흔적이라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배는 한쪽도 안 보여요. 좀 절망스럽죠. 어디 근처에 있나 싶었는데 근데 숫사슴 3마리가 거기 바닷가에서 도니는 걸 봤고 따라가가지고 화살을 날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카테스가 이제 그 부싯돌로 불 피웠다고 했는데 그의 활을 갖고 와가지고 이 우두머리부터 사슴 우두머리부터 잡아가지고 추격해가지고 또 7마리까지 3마리 돌고 있던 거 추격해서 또 7마리 잡았어요. 왜 7마리냐? 배가 7척이기 때문에 다 하나씩. 오디세이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오디세우스가 사냥해주고 갖고 오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리더는 이 쫄쫄 굶고 있어. 뭐 음식을 뭐 곡식을 가지고 뭐 해 먹으려는데 별로 변변한 게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죠.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이 문장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마련해가지고 심적인 어떤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7마리를 잡지? 혼자서 그걸 어떻게 끌고 옵니까? 사슴 한 마리 끌고 오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우들에게 나눠줍니다. 여기 이제 아케스테스가 나오는데 아케스테스는 시칠리아의 트로이 출신의 왕입니다.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대우를 해주고 아마도 여기 올 때도 대우를 해주고 나중에 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자꾸 나와요. 트리나크리아가 이제 시칠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형 점이 있는. 그래서 작별 인사로 준 그 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도 갖고 왔죠. 포도주는 다행히 빠지지 않았나 봅니다. 하여튼 그래도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잖아요. 사슴을 잡아가지고 아이네아스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첫 번째 권은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읽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다음부터는 슬슬 넘어가도 괜찮으시죠? 네. 왜냐하면 독해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6분만 쉬었다가 그거보단 조금 더 속도를 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네아스가 사슴 가져와가지고 근데 이제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랑 근데 기분이 별로 그래요. 너무 심한 일을 겪어가지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지도자니까 이런 일이 이제 고난이 끝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킬라라든지 뭐 퀴리티스 이런 동굴도 지나쳐 왔어요. 거기를 피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보긴 했고 그래서 많은 것도 퀴클롭스 바위 동굴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불행과 공포는 이제 잊어버리자. 옛날에 다 그런 것도 경험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고생도 이제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티움을 향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운명이고 안식처를 줄 것이다. 제2의 트로야를 세는 게 우리의 임무다. 이런 식으로 지도자라서 참고 견디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대들 자신을 보존하시고 잘 지켜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이제 지도자적인 면모를 잘 얘기하고 있죠. 사실 오디세우스가 약간
백성을 다루는 게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오디세우스는 백성들을 의심하고 자기 동료들은 약간 교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살아남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마음속은 괴롭지만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포도주까지 해서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는 채워야 되니까. 얘도 지도자가 7마리 잡아왔으니까 어디입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엔 그렇게 해도 전우들이 아쉽죠. 왜냐하면 13척이 지금 없어진 거니까. 그렇죠? 이게 살았다고 해야 될지, 살았다고 믿어야 할지, 아니면 다 죽었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조언이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전우들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 식사를 마쳤을 즈음 신들,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와 인간들의 얘기가 중첩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신들의 얘기인데 그때 요피테르가 제우스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 백성들을 주 해안과 뭐 대지와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리비아 나라의 시선이 고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 아니아스가 있으니까 그때 왜냐하면 베누스 자기 딸 아프로디테 베누스가 이제 걱정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눈물 글썽거리면서 아버지 얘기합니다. 예전에 아테나 여신이 했던 거를 지금 베누스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우스가 그녀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걱정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 그래서 트로이아인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탈리아 못 도착하게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아버지께서 옛날에 확약하셨지 않느냐. 테우케르의 부활한 혈통에서 지도자들이 태어나고 대지를 지배할 거라고 무슨 생각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그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약속했기 때문에 트로이아가 폐하가 됐을 때도 위안 삼고 그다음에 다가올 행운으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좀 다잡았는데 이거 뭐냐 지금 애들이 지금 시칠리아에서 지금 목적지를 거의 코앞에 두고서 뒤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뱃사람들한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다시 되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메날라우스도 오디세이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떠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까 죽는 것보다 약간 더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오디세우스도 아이올로스 가져갔을 때 신의 어떤 이제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잘 보냈는데 다시 왔어. 이런 것에 대해서 증조를 그냥 좋지 않게 보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비너스가 이 아버지에게 탄원을 합니다. 지금 약간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쯤 끝내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안테노르. 여러분이 일리아스에 보면 안테노르가 넘버 2에 해당된 국무총리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원로죠. 프리아모스 왕이 늘 같이 다니면서 프리아모스가 양군이 평화협정을 맺을 때 안테노르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가 사절로 왔을 때 전쟁하기 전에 사절로 왔거든요. 그때 안테노르 집에서 묵었어요. 그래서 안테노르는 평화를 주장했어요. 전쟁 끝내자. 이걸로 전쟁할 게 아니다. 헬렌을 돌려주자. 봄을 돌려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했고 나중에 그는 살았어요. 안테노르의 아들들은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는 살았습니다. 사실은 뭐 그리스군에서는 뭐 안테노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특히 안테노르에 대해서 깊은 좋은 느낌을 갖고 있고 아무튼 그가 아키비족은 이제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카이오죠, 아키비족. 아키비족 사이를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일리쿰 하여튼 우리가 여기는 아까 아드리아해 이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이런 지역으로 와가지고 도시를 세우고 뭐 제2 트로이아라고 할까? 하여튼 그렇게 잘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요 위쪽 바다, 그러니까 강까지 올라가 가지고 안전하게 산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 안테노르가. 안테노르는 이렇게 해서 깊숙한 나라로 무사히 가가지고 아까 티마부스 강이 제가 알기로 요거거든요. 요 강 위로까지.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가서 건너서 테오케르 백성들, 테오케르가 아까 이제 트로이 조상이에요. 그 거처를 세우고 이름도 지어주고 무구도 걸어놓고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늘 성체에 오르도록 약속해 주신 내 아들 아이네아스는 지금 비참하다는 거예요. 삼손지 잃고 멀리 떨어져 있고 목적지에서 이게 경건에 대한 보답인가? 이렇게 그대는 우리를 왕권에 이렇게 복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복귀시킨다. 이게 개탄해가지고 안테노르도 아무 경건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자도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평화롭게 잘 살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거처를 트로이가 망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트로이 유민들이 아이네아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곳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테네한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일리아스에서. 입도 맞추고요. 그래서 어, 퀴테레아는 이제 아프로디테의 그 별명입니다. 퀴테라 섬에서 도착했고 키프리 섬으로 가서 도착했기 때문에 지나서 나중에서는 이게 이제 일권에서부터 미래사를 앞으로 로마 제국에 어떻게 건설될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좀 보면은 라비니움 씨를 세울 거고 성벽을 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네아스는 하늘에 올려줄 것이고 노심표사 하고 있는데 내가 더 미래를 예언해 주겠다. 운명의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겠다. 그래서 아이네아스는 거만한 부족을 제압하고 여기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관습을 정하고 성벽을 쌓고 도시를 세운다는 거죠. 라티움에서 통치하는 그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툴리족을 정복, 이게 이제 가장 루툴리족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죠. 크로노스라고 루툴리족의 왕. 그들을 정복하고 세 번의 겨울을 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울루스는 아들이죠. 일루스. 그러니까 일리움이 함락되기 전에 일루스 다 트로이아와 관련된 지명입니다. 이울루스라는 별명을 갖게 된 그 일루스. 그가 통치권을 넘겨받아서 30년 동안 달을 채울 것이다. 거기 그리고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이네아스가 라티움이란 도시를 세웁니다. 정복하고서 그리고 세 번의 겨울을 나죠. 그다음에 아들이 이울루스가 3년을 통치하고 그러니까 라티움을 통치한 겁니다. 3년을. 그리고 나서 30년을 통치하고 나서 다리 차서 도읍을 옮겨요. 천도를 하고 거기에 알바 롱가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알바 롱가는 이제 아이네아스 아들이 아마 지역이 좀 비좁거나 뭐가 도시로서는 조금 더 확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00년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헥토르의 종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네아스죠. 트로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300년 지나서 이 일리아라는 여사제, 화로의 여신 베스타 신전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레아 실비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리아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트로이 여인이란 뜻인데 어쨌건 여러 가지 별명도 있고 레아 실비아가 처녀로서 살게 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삼촌에 의해서 감금당하고 처녀로 살게 아버지를 이제 퇴위하면서 삼촌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아레스가 와가지고 잉태를 하게 되고 쌍둥이를 낳게 되고 그 전에 한번 했었죠. 그렇게 해서 제국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늑대 모피를 자랑스럽게 늑대의 암늑대 이제 젖을 먹고 강에서 버려졌다가 그때 그렇게 살았다 구원됐다 로물루스. 그렇게 해서 로물루스의 계보를 이어서 마보루스의 성벽 이건 아마 또 이제 아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성벽을 쌓고 로마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는요 굉장히 그 아레스를 숭상하는 약간 군사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미국 비슷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개척 정신과 그 보면은 좀 그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마초 약간 기지 총기 막 허용하고 막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신경 쓰고 아무튼 그런 로마라고 불릴 자기 이름 로물루스가 그리고 시공이 한계를 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돼 있는데 사실 다 있죠. 아마 이제 베리길리우스는 그 당시에는 시공을 넘어서 영원한 제국처럼 생각했지만 그런 제국은 있습니까? 천년 지나서는 없어졌겠죠. 하여튼 무한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가를 입고 다니는 민족 로마인들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 때가 되면 여기 보면 아사라쿠스의 집안이 아사라쿠스는 아까 아이네아스 안키세스의 그 조상입니다. 그래서 푸티아는 아킬레우스의 고향이에요. 푸티아와 미케나이를 여기는 아가멤논의 고장이죠. 다 예속시키고 아르고스를 지배할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사람들 아르고스, 푸티아, 미케나 이 주요 그 지휘관들의 도시죠. 거기가 트로이를 멸망시켰는데 이제 거꾸로 그들의 집안이 이제 이런 지역들을 다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거를 지금 제우스가 자기 딸 비너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의심하지 마라. 더 이제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트로이아인 카이사르가 태어난다. 여기서 카이사르는 진짜 카이사르일 수도 있고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할 수도 있고 옥타비아누스 그 이름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국이 사회에 미치고 명성이 하여튼 별들 사이에서 하늘에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죠. 그래서 그 이울루스 아이네아스의 아들 이울루스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쭉 로마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제우스의 입을 통해서 비너스에게 베누스에게 알려주는 베리기우스가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약간 트로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짓고 그리스를 정벌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당당성을 어느 정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와 그리스를 보면 사실 그리스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는 앞서요. 계속 훨씬 더 영향력이 훨씬 더 컸고 그리고 그리스 헬레니즘 있잖아요. 다 그리스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다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인데 그들을 뒤엎으면서 자기들이 훨씬 더 위대하고 약간 그 이전에 어떤 신화적 이야기하고 섞어가지고 그 정당성을 권력의 정당성을 약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자꾸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마 더 프라이드를 느끼고 지배를 좀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문들이 카이사르, 율리우스 이렇게 세대로 이어질 것이고 폭력의 세대들이 점점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되고 이쯤 와가지고 이제 옥타비아누 시대 와가지고 세대가 평화 시대가 오는 거죠. 법이 제정되고 전쟁은 다 어떻게 된다? 다 전쟁의 모세 빗장들이 다 닫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만 광기, 무자비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등 뒤로 묶여가지고 피투성이라는 채 입으로 무시무시 그러니까 안에서만 다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전쟁과 그런 사륙들은 다 이 옥타비아누스 시대가 오면은 다 사슬에 뒤 묶여가지고 이제 꼼짝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제우스가 미래사를 예언해 주는 거죠. 사실 공화정이 로마를 성장시켰거든요. 그 체제가 확고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합니까? 내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정치 체제가 저쪽 간에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 강력한.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 시대가 오고, 근데 황제 시대도 뻔하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황제 옥타비아누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되지만 개차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또 완전 또 혼란. 뭐 이게 역사가 이제 그래서 돌고 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제우스가 그렇게 요피테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이아의 아들 이제 헤르메스죠. 보내가지고 호의를 하고 있어. 테우케르 백성들, 트로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난파돼가지고 해안에 왔잖아요. 잘못하면 다 잡혀가서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의로서 이 디도가 내쫓지 못하게. 그러니까 일단 신의 가호 같은 거를 좀 준 거죠. 뭐 분위기상 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가 날아가죠. 리비아 해안에 닿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번 날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령을 이행했답니다. 적개심이 버려졌어요.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고 이 버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를 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왕이 디도가. 사실 예전에 이렇게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잘 대접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노예 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아이네아스는 이제 하늘의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아이네아스는 이제 식사를 마쳤을 때고 그때 이제 하늘에서는 제우스가 미래사를 다 알려준 거고 이제 밤이 됐는데 잠을 좀 못 자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이 왔습니다. 땅을 정탐합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앞일을 생각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떤 해완인지 지형을 살피는 거죠. 어떤 해안인지 누가 사는지 야수인지 이거 뭐 오디세이 이야기 그대로 나오는 얘기죠. 내가 좀 알아가지고 전우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것도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앞으로 지도자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함대를 좀 숨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 두 자루 손에 쥐고 아카테스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 한 명 데리고 그러니까 아주 특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단은 일권에서 보면은 그리고선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이거 아테네가 오디세우스에게 다가간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가와가지고 처녀처럼 스파르타 처녀처럼 뭐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여자 사냥꾼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자 사냥꾼 약간 그런 모습으로 옷자락 무릎을 노출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카메라가 무릎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옷이 싹 이렇게 흩날리면서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이봐요 젊은이
그러면서 생뚱한 얘기를 합니다. 내 언니 가운데 한 명, 멧돼지 함성을 지르면서 뒤쫓는 거 보셨어요? 여기서 어떤 언니 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혈행이 가지고 걸치고 있다. 전박이 등. 그랬더니 뭐 베누스의 아들 아이네아스가 무슨 소린지 듣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목소리도 얼굴도 인간이 아니고 여신인 게 같다라는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하이케스 쪽의 나라에 가서 나우시카 만날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신이냐 이렇게. 이게 관습인가? 여자 만나면 여신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호의를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이부스의 누이, 그러니까 다나의 아르테미스 뭐 이런 거죠. 아르테미스가 요정 데리고 다니는데 하여튼 그런냐고 여신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오디세이에 그대로 나오는. 거기서도 나우시카가 그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렇죠? 아르테미스처럼 나머지 시녀들이 이제 따라다니는 요정처럼. 그러니까 뭐 거의 표절 비슷한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난 그 사람 모르겠고 당신의 언니는 누군지 모르겠고 우리 이제 내던져져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헤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면서 아들에게 여자 사냥꾼 모습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여기 당신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이누스인들은 포이니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루스, 아게노르는 이제 여러분 에우로페 또 그 카드모스의 아버지거든요. 다 아르고스 2호의 후손들인데 어쨌건 지금 페니키의 그 사람들입니다. 거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 거기 그 사람들이 만든 도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리비의 땅, 주인은 리비의 땅이고 그 부족은 이곳 부족은 전쟁의 무적이고 티로스 시를 사람들은 디도는 여기 여왕입니다. 이거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도시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까 제우스에게 여러 가지 들어서 이제 마음이 심란한 게 다 해소가 된 거죠. 아들이 여기 헤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란했는데 바다에서 막 이렇게 좌초되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디도이고 오라비를 피해서 티로스 시를 떠나와서 이것을 통치하고 있다. 엄청난 수모를 받았고 사실 뒤에서 나와서 얘기할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디도는 슈카이오스하고 결혼했습니다. 슈카이오스는 부자예요. 황금이 포이니케 사람 중에서 가장 많았어요.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둘이서. 피로스의 그 왕권이 오라비, 피그말리온인데 여러분이 피그말리온은 원래는 이제 아프로디테의 섬 있잖아요. 거기에 조각장을 놓고 막 그냥 조각장을 사랑하는 그 남자인데 여기는 아닙니다. 저기 디도의 오빠인지 오라비인지 하여튼 피그말리온이에요. 그런 이름이 그 일대에서는 있었겠죠. 아무튼 근데 천하의 악당인데요. 그래서 디도의 그 남편하고 이 오라비하고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근데 황금육에 눈이 멀어가지고 대단해서 그것도 불경한 거죠. 시카이오스를 죽입니다. 시카이오스를 몰래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거짓말합니다. 자기 동생에게. 동생이 여동생인지 뭐 여동생이겠죠. 하여튼 공허한 희망을 주고 사랑을 잔인하게 농락했다. 살인을 감추고. 그런데 어느 날 디도가 자고 있다가 땅에 묻히지도 못한 어디 시체를 일기했겠죠? 살인 자체를 감췄기 때문에 환영이 나타났어요. 남편이 환영이. 으스스하고 창백한 얼굴로. 그리고 칼에 찔린 가슴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러면서 조국을 떠나라. 그리고 자기가 땅속 어디에 보물을 묻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알려줬답니다. 금괴 언제 찾을 수 있도록. 충격이었죠. 디도는. 자기 오빠가 그런 거니까. 근데 이 폭군 성향이 있는 거예요. 피그말리온이. 그래서 그 피해가지고 혼자 도망온 게 아니고 이 폭군을 피해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 모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도시를 이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이네아스하고 비슷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군이 그 디도가 돈도 있고 그래도 왕족이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된 것 같아요. 황금을 가져다 실어서 이제 왔습니다. 많은 부가 그래도 디도를 통해서 피그말리온에게 간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갖고 왔고 이게 이제 카르타고를 건설하는데 종잣돈이 됐겠죠. 그래서 카르타고의 성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신도시에 각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군데에서 뭐가 지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성벽들이 막 올라서고 있는데 실제로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는 황소 가죽 한 장으로 덮을 만큼의 땅을 샀다. 굉장히 작은 땅을 산 겁니다. 황소 가죽이라고 불려졌는데 이 지역을 아무튼 이런 역사를 디도와 여기는 이제 리비의 지역이고 어디서 자기가 티로스에서 왔고 이런 얘기를 좀 들려줬죠. 그리고 그 여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줬어요. 근데 당신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봤죠.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한숨을 쉬면서 여신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처녀였었는데.
근데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면 벌써 이제 하늘 닫히고 저녁이 되고 하여튼 너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트로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하여튼 트로이아를 출항해서 하여튼 고생고생해서 리비아 해안을 봤습니다. 자기는 아이네아스고 그다음에 가정이 수호신 페나테스 신상들을 가정이지만 다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대로 이렇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시코가고 있다. 나는 내 조국 이탈리아와 나의 친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다르다누스가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먼 조상이 그래서 자기 친족들을 찾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친족들이 있을 리가 있나?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나우스가 이호 아르고스로 가가지고 자기 조상 어머니 이렇게 찾는 것처럼 비슷한 것처럼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척을 끌고 프리기아, 여기 프리기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프리기아는 트로이 더 동쪽의 내륙 지역이에요. 근데 넓게 보면 그리스 쪽에서 보면 다 프리기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비극에서 다 프리기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트로이를 포함한 지역에서 거기 앞바다로 이제 20척을 끌고 왔는데 7척 남았습니다. 지금 아이네아스가 지금 리비에 여기 해안가에 온 거는. 그래서 궁핍한 나그네다. 여기서도 아이네아스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 여기서 거만하거나 뭐 이렇게 보였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디세우스도 똑같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여신이 신들의 미움을 샀다면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여왕의 궁전으로 가라. 또 예언을 모르는 거를 아이네아스 모르는 거를 얘기하면 그 다 항구로 무사히 다 데려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점 치는 거 알죠? 새의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조인지 흉조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백조 12마리가 백조는 이제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새이고 물론 제우스가 백조로 변하기도 했지만 12마리가 줄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세요. 12에다가 자기 7하면 19이잖아요. 하나는 좌초된 걸 봤기 때문에 아까 리키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20채 이제 12개가 이제 다시 줄지어서 다시 신나게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새들은 요피테리 새가 이제 독수리죠. 독수리가 내리덮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당했고 뭐 난리 났겠죠. 근데 지금 다 땅 위에 내려서 도로는 이제 하여튼 안전하게 윙윙거리고 놀고 있다. 지금 평화롭게 때를 지어서 빙불 그렇게 하듯이 당신 그 함대들도 그렇게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12척이 이제 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새를 보고 이렇게 예측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길이 인도하는. 여왕 만나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서고 장밋빛 목덜미가 드러납니다. 이것도 일리아스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여신이 어떤 모습? 여기 이제 노인인데 늙은 유모로 나오잖아요. 근데 목덜미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일부분이 변신이 약간 티가 나는 그런 것처럼 돼 있거든요. 여기도 여신이 너무 목덜미가 환하게 드러나고요. 신의 향기가 났다고 돼 있어요. 옷이 발밑까지 흘러내렸다. 이렇게. 여기는 아까는 무릎이 보였는데 발밑까지 영락 없는 여신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를 알아봤어요. 아킬레우스가 어머니 알아보고 뭐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잔인하시군요. 어머니 이렇게 위장하시고 나를 농락하시냐고.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냥 얘기해 주시지 어머니라고. 그렇게 왜 본래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여신이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격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베누스가 아프로디테가 짙은 안개로 감쌌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그리고 지체시키지도 못하게 시간을 계속 지체돼가지고 기도하고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한다거나 이유를 캐묻고 수상하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방인이 갖는 신분상 불안이죠. 그리고서는 파푸스로 가서 이게 파푸스는 자기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아프로디테가 내렸던 큐프로스, 네, 큐프로스 섬에 있는 그 도시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신들은 가끔 올림포스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자기 신전, 자기 좋아하는 도시로 가서 거기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테네는 뭐 아테나의 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 이 아이네아스는 길을 걸었는데 도시의 진산에 오르고 있었다. 진산은 이제 주요 산이거든요. 거기에는 신당 사당이라든지
제사를 지내는 산들이에요. 우리가 산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진산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영험한. 그래서 성체를 내려다보았어요. 성으로 바로 가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네아스는 이게 전체 조망을 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유목민 1,000밖에 없었던 이 도시 규모에 전에는 아까 소가죽만한 땅 하나 사가지고 겨우 이렇게 했는데 이 천막만 있었겠죠. 처음에는 그렇죠? 천막으로 어떻게 하고. 근데 지금 도시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카르타고가 굉장히 이제 좀 커지는 거기 포장 도로도 있고 뭐 소음도 있고 티로스인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성벽 쌓고 굴리고 건물 뭐 집터 뭐 윤곽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고대 예전의 문헌을 보면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커요. 도시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협력하면서 도시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없는 것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제도와 도로와 뭐 여러 가지 신전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원로원 의원을 뽑고 이렇게 항구를 파고 뭐 극장 세우고 이런 것들 다 도시에서 있는 거죠. 시골 가면 도시가 극장이 없잖아요. 벌떼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좀 생략할게요. 비유는. 그리고 임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왕 소유의 어떤 임원이라든지 신성한 영역 이런 것들이 좀 꽤나 있습니다. 옛날이니까 특히 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그렇죠? 밀려왔을 때 여왕 윤호가 그러니까 헤라가 전조를 예언했던 전조를 하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머리 글쎄 식량이 여기서는 이제 영광과 식량이 풍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머리가 이렇게 말이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있었나 보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도시를 건설할 때 뭐 여러분이 카드모스가 이 테바의 도시 건설할 때 소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거기에 도시를 반달 모양의 소가 누워 있으면 거기다 도시를 건설하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다가 뭔 징조가 있으면은 그걸 굉장히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마치 신의 예정 이런 것처럼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거대한 신전을 세웠죠. 거기다 도시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윤호의 어떤 신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신이 임하는 굉장히 그 임원이 우리도 산에 가면은 굉장히 막 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산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신전이 있습니다. 아이네아스가 이상한 경험인데 처음엔 두려웠던 거예요. 이 임원의 신기가 흐르니까. 근데 두려움이 조금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바라게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더 확신하게 됐는데 여기 살펴보니까 여러 장인들의 솜씨 막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장식들, 모양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투 장면들, 일리움에 그러니까 트로이 전투 장면들이 있어요. 눈에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문이 7년 지났기 때문에 전쟁한 지. 그래서 여기 뭐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메넬라우스, 뭐 아킬레우스 이런 쭉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쟁 얘기를 디도가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장식을 만들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동받고 그러니까 더 안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알 거라는 생각을 할 거고 조금 더 긍정적인 여기서 대접이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실체 없는 그림 이런 것들을 이제 양식으로 삼고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전쟁 장면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쭉 전쟁 장면 그러니까 그 그림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그림인지 뭐 하여튼 부조인지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신전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일리에스에서 따온 거죠. 뭐 아킬레우스 덕후가 어떤 트로일로스가 막 무고를 버리고 달아나고 내동종이 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땅바닥 질질 끌려가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트로이 사람들이 팔라스 아테네 신전으로 가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긴 옷을 여기서 보면은 6권인가요? 헥토르가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제 아테네 신전으로 가서 옷을 바치라고 좋은 옷을 바치라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리아스에서 있을 법한 얘기들이 이제 주변으로 퍼져가지고 예술 작품에 놓인 거죠. 여기도 쭉 여러분이 일리아스를 보면은 좀 이해할 만한 장면들이니까 좀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놀라운 장면들을 계속 아이네아스가 보고 있습니다. 응시하고 있어요. 그때 디도가 나타납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거닐고 신전으로 들어선 거예요. 이제 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신정 일치 비슷하겠죠. 그렇죠? 물론 사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근데 왕의 권위는 이제 최고 사제 역할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신전으로 오고 있는데 여기도 디아나 그러니까
아르테미스처럼 된 거예요. 보통 아르테미스가 요정들이나 ним프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사냥하면서 도드라지거든요. 그 아름다운 거 크기가 그런 것처럼 굉장히 도드라진다 표현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명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주석을 보면 되는 거니까 스파르타에 흐르는 강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디아나의 성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즐겁게 아주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디도는 그러니까 신도시를 건설하고 여기 이제 막 이제 뭔가 개척을 하고 막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왕자에 앉았습니다. 디도가. 그리고 법과 규범을 정해주고 또 추첨으로 공사를 할당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갑자기 아이네아스는 누구를 보냐면 자기 전우 때 아까 불렀던 사람들이 조금 나와요. 여기 콜란투스 폭풍에 밀려가지고 자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여기 뿔뿔이 흩어졌던 이 테오케르의 트로이의 백성들 무리지어서 오는 거를 본 거예요. 어리둥절합니다. 그 옆에 같이 갔던 아카테스도 어리둥절, 어안이 벙벙 기쁘지만 이 두 손을 잡고 물어보고 싶었겠죠. 근데 약간 마음이 또 불안한 것도 있어요. 우리 도시도 아니고 이 상황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침이 떼고 구름에 지금 가려 있거든요. 안개로 아프로디테가 쫙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관찰하기로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볼 참으로. 그래서 함선에서 대표들이 와가지고 신전으로 이제 여왕을 아련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련하는 것이 허용됐어요. 이게 허용된 것도 사실은 이제 아까 제우스의 요피테르의 명을 따라가지고 이제 헤르메스가 가서 호의를 좀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일리오네우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리오네우스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탄원자로서 온 거예요. 일단은 그 신도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칭찬을 하고 5만 원 부족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융성을 해주니까 그리고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탄원하러 온 자들이고 너그럽게 봐달라고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 노략질을 하거나 전리품 이런 거 아니다. 우리는 패배자이고 그럴 기백도 없고 오만함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헤스페리아라는 데가 이제 그리스나 트로이 보면 서쪽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지역이 있는데 기름지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나라로 하여튼 전쟁에 강하고 기름지고 이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오이노트리아라고 되는데 이게 다 이탈리아라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이노트리아는 가끔 나오는데 지명이 이탈리아 남서부 쪽 그 계속 남서부 쪽을 이 사람들이 도착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자신들의 왕은 이탈루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탈리아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이것도 그냥 이 책 자체가 이탈리아나 로마나 자기들의 어떤 시조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계속 트로이 사람들이 이거 알 리가 없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디테일하니 그러니까 이제 작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역사책 마냥 애들이 자꾸 읽고 교육적으로 쓰는 거니까 자꾸 집어넣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였는데 엄청난 여울 파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해안으로 떠밀려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이제 얘기했죠.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고 야만인지 뭐 문명국인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손님인데 금지당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제재를 당한 거고 막 사실은 온당한 것 같긴 하거든요. 누군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배가 지금 12척이 밀려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7척은 숨겼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서 그들은 전쟁을 걸으며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겠다. 일단은 올라오지 못하겠던 모양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종족 하여튼 그래서 정의와 불의를 잊지 않는 신들을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이 손님에게 하는 행위는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로이아 사람들이. 그리고 왕은 아이네아스였다. 아이네아스. 정의롭고 경건하고 출중한 사람, 무구에 있어서 전쟁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아이네아스였는데 운명이 그분을 하여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쨌건 우리가 시칠리아 땅에 그리고 시칠리아에서 넘어왔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선물을 받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데 거꾸로 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프리카로. 그래서 시칠리아 땅에도 원래 아까 얘기했었죠. 트로이 혈통에 아케스테스가 있었다. 그 시칠리아 지역의 왕으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서 머물러 살 거라기보다는 원래 목적지 이탈리아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의치 않으면 아이네아스가 죽었으면 여기로 갈 거라는 겁니다. 아케스테스가 있는 시칠리아로 갈 거다. 그러니까
숲에서 선제, 노 이런 거 만들 수 있도록 배를 좀 수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 전우와 왕이 돌아왔다고 하면 이탈리아로 항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라티움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가 만약 죽었다면 테우케르 백성의 최선의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아이네아스 얘기하겠죠. 리비아 앞바다에서 익사하셔서 이울루스에게 희망을 걸 수 없다면, 이울루스가 이제 아이네아스의 아들이니까 그에게 이 후손 이렇게 통치 이런 것들을 둘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좀 전에 들렸던 곳, 우리들이 거쳐 거기 스카니아, 그러니까 시칠리아 거기로 가서 아게스테스를 우리 왕으로 삼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근데 아이네아스가 듣고 있단 말이죠. 아이네아스 느낌이 어땠을까요? 비전이 공유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전은 그냥 일종의 개인에게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혈족으로 그냥 이 왕가가 이렇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왕이 있으면은 거기까지 갈 텐데 가려다가 좌초하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시리아는 그래도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도 거기서 융대 우리 같은 혈족이기도 하고 살기도 괜찮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머물러서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안개 속에서 아이네아스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럴까?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여기도 계속해서 이 트로이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머물러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여기가 괜찮다 싶으면 그냥 머무르고 좀 낙오자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단테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 다 지옥에 가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는 그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목적지를 아이네아스가 계속 얘기해도 그 비전이 공유가 다른 사람들은 왕이 있으면 가고 아니면 그냥 편한 데 살고 어디든 뭐 그건 이해가 돼. 7년 동안이나 헤매고 있는데 어디서 좀 편안하게 쉬고 가정을 꾸리고 싶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리오네오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다르다누스 백성들 다 찬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아이네아스는 이거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래서 디도가 이제 눈을 내리깔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도 과업이 고되다. 당신들도 과업이 고된데 고생했는데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도 새 나라고. 그리고 그런 조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방 국경에 파수병을 배치하지 않을 수 없고 새로 이방에 많은 배가 떠밀려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무디지도 않고 개명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아케스티스는 아까 시칠리아 왕이죠. 찾아가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호송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 우리는 문명 국가이고 지금 막 건설되고 있고 그런 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등한 자격으로 정착하기를 원하면 하라는 거예요. 굉장한 호의입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노예 삼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사실은. 근데 뭐 다 큰 사람을 노예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누구냐면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를 잡아가서 노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노예 삼는 거거든요. 아주 세뇌 교육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다 큰 사람은 언제든 도망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렵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동등한 자격으로 이렇게 머물라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일권은 끝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있어? 더 빨리 좀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네아스 왕이 있다고 하니까 더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디도도 이제 거기 보면은 그림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알겠죠. 아이네아스는 트로이 전쟁을 알겠다고 하면 그때 아이네아스가 고무됐죠. 디도의 말에. 근데 자기 백성들의 말에는 마음에 상처를 안 입었나. 아무튼 그러면서 구름을 벗기기를 열망하고 아카스테스가 옆에 전우죠. 아이네아스에게 그래서 이제 서로 이게 어리둥절한 상황이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 함대도 다 돌아왔다. 한 명이 비는데 익사한 것을 아까 봤다고 했고 아까 막 저기 사람입니다. 루키아 사람. 어머님이 아까 12마리 뭐 100도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다 일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자 둘이서 대화를 하겠죠. 구름이 싹 안개가 싹 갇히는 거예요. 아이네아스가 탁 또릿하게 드러나는데 신과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우아함을 쏟아줘가지고 광희가 막 쏟아붙고 그러니까 영화에 막 완전히 뭐 엄청 꽃미남이 이제 등장하는 씬이죠. 파로스삼의 대리석과도 같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 아마 이 파로스삼일걸요? 아무튼 엄청 아름다운. 그래서 놀랐습니다. 여왕도 디도도 놀라고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오디세이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이네아스요 이렇게 난 구출되었다.
우리는 다 잃었죠.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하니까. 그런데 합당한 사의를 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보물 엄청 갖고 옵니다 또. 아무튼 그래서 이 순간에는 약간 불쌍해 보이려고 했나? 정의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 거죠. 손님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올바름에 대한 다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어떤 권위나 정의 이런 거를 가지고 올바름을 행하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어떤 보답을 못하니까 합당한 보답은 신들이 줄 거랍니다. 이런 말이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의 명예와 이름이 하여튼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을 것이요. 그렇게 잘 대해주고 뭐 이러면 신의 어떤 가호와 이런 것들을 받을 거라는 식의, 근데 나는 이제 줄 게 없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리오네오스는 아까 좀 늙은 말했던, 대표에서 말했던 사람, 오른손 잡고 왼손 잡고 서로 이제 헤어졌던 전우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반가웠겠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렇겠죠.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때 디도가 일단 외모에 놀랐어. 또 엄청난 추락에 놀랐고. 왜냐하면 아는 거죠. 아이네아스가 어떤 존재인지. 운명이 이렇게 어떻게 추격해가지고 잔혹하게 이렇게 됐는지. 베누스의 아들인데, 앙키세스의 아들. 그러니까 아이네아스가 여기 아무것도 줄 게 없고 이런 자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추락이라고 이렇게 본 거죠. 테오케르의 시가, 테오케르, 여기 테오케르는 작은, 아니야, 저기, 테오크로스 얘기하는 거예요. 텔라몬의 동생. 그러니까 조상 이름이 같은 겁니다. 여기 테오케르는 이해되시죠? 트로이 조상 테오케르가 아니고 테오케르가 옛날에 시돈에 왔대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벨루스는 이제 디도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도움으로 새 왕국을 세워라. 그러니까 벨루스가 도와줬어요. 테오케르를. 벨루스는 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프리스 여기가 이제 피프리스가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섬 아닙니까? 아무튼 거기를 벨루스 시돈 사람이 쳐가지고 약탈해가지고 이제 재물이 좀 있었던 거죠. 그때 테오크로스가 온 거예요. 함락하고 나서. 그래서 이 테오케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또 트로이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 사람의 아이네아스의 그 추락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를 좀 이미 사전에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제 목적지에 정착했지만 하여튼 나도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 돕는 법을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거는 이제 아이네아스의 외모에 반했어요. 특히 그는 사랑의 징표 아닙니까? 외모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제 신전에 있었던데 궁전에서. 그리고 신전에는 대물을 바치도록 이제 신전에 있었다가 두 부족이 만나고 이제 약간 반했죠. 그리고서 사연을 얘기하고 이제 궁전으로 가는 거죠. 궁전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 디도가 명령을 하는데 바닷가에 전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네아스의 전우들 12척의 배가 있고 숨겨진 7척의 배가 있고 아무튼 황소 20마리, 수퇴지 100마리, 살찐 새끼양 100마리. 어미양 하여튼 엄청나게 보냈어요.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준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도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환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런 거를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잘 지내서 사실 억한 감정으로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디도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오크로스를 통해 가지고 전쟁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아이네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황금 식기와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이네아스는 아들 사랑 때문에 아들 걱정. 그래서 아카스테스를 함선으로 아카테스 아까 옆에 부관처럼 있던 친구입니다. 보내가지고 아스카니오스 자기 아들을 빨리 데려오게 해요. 그런 와중에서도 디도는 아이네아스의 외모에 반했지만 아이네아스는 아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카테 자기 아들의 아스카니우스에게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정이. 그래서 선물을 가져오라. 아까 아무것도 없다겠네 선물. 왜냐하면 지금 디도가 엄청나게 막 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화답을 해야 된다고 느꼈는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다가 그래서 황금으로 형상된 뭐 하여튼 외투 헬레나가 입고 다니던 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헬레나가 입고 다니던 외투 의상이 있답니다. 미카나에서 가져왔던 그거 어떻게 가져왔을까? 프리아모스의 장녀가 걸고 다니던 뭐 진주 목걸이 홀 뭐 그리고 보석에 박은 황금 보관 이거 자기 거 아니에요 다 보면은
패망하면서 어떻게 훔쳐왔나?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일리아스에 보면 그걸 선물을 받았다고 하여튼 연원이 나오는데 이건 자기 거 아닌 거를 헬레네 거 갖고 왔고 지금 프리아모스 왕의 딸 거를 좀 장녀 거를 가져왔고 아무튼 그렇게 했어. 그때 퀴테리아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죠. 새로운 계략을 꾸몄는데 퀴피도 자기 이제 에로스의 외모와 모습을 아스카니우스 거로 바꿔가지고 불질러 놓으려고 그래요. 여왕의 마음에. 그래서 뼈까지 막 그냥 휘감게 참여해요. 정념으로. 왜냐하면 아프로디테는 베누스는 뭐가 걱정이냐면 티로스인들이 좀 걱정스러워.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음흉한 가문, 일구이연하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그러니까 이 부족을 좀 못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뭐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카르타고는 이런 특성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베누스는 이 사람들이 딴 얘기할까봐 약간. 근데 우리 일리아스에서 보면은 트로이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트로이 사람들을 못 믿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꾸로 트로이 사람들은 티로스 사람들 못 믿는 것처럼 티로스인들을 못 믿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 아모르 또는 저기 쿠피도 에로스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성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도 티폰이 있는데 제우스가 티폰에게 굉장히 큰 힘줄이 다 끊어지고 티폰은 가이아의 아들로 엄청 커요. 하늘에 닿는 괴물인데 거대한. 그래서 신들이 다 도망갔다고 이집트로 동물을 변해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어쨌건 막 벼락을 던지고 했는데 요거를 벼락을 비웃는 신이 이제 에로스라는 겁니다. 언제나 뭐 심각한 게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사라는 거죠. 정념을 불태워라 이렇게. 너의 아우 이제 어머니가 똑같으니까 아이네아스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너도 괴로웠었잖아. 그래서 하여튼 디도가 붙들어서 가문 일설로 지체시키고 있다. 지금 포이니케 여인 디도가 그를 붙잡아서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걱정은 아프로디테의 걱정은 이 티로 사람들의 성품이고 좋지 못한 나중에 이제 카르타고에 대한 뭐 그런 뒤집어 씌우기겠죠. 또 하나는 유노의 환대. 그러니까 유노가 아주 좋아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와 있기 때문에 뭔가 불길한 조짐이 있습니다. 두려운 게. 왜냐하면 윤호가 수수방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기선제압하겠다. 그래서 계략을 쓰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이거는 윤호도 헤라도 바꿀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 영역, 뭐 사랑 이거를 이제 꽉 잡아놓겠다라는 거죠. 그건 바꿀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선수를 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는 진짜 이 아이네아스의 아이를 퀴테라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데다가 숨겨놓을 거라는 겁니다. 카테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에로스를 큐피드를 갖다가 이제 가슴에다가 이제 올려놓을 것이죠. 위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포도주를 해가지고 디도가 무릎에 앉혀가지고 입맞춤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녀에게 이제 불과 독, 사랑의 독이죠. 그거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어머니 말에 순종해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언제나 이제 성금 즐거운 아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죠. 큐피도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변신했겠죠. 그리고 아카스테스 아까 이제 아이네아스 옆에 있던 전우 그렇게 길잡이가 돼가지고 갑니다. 거기 여왕은 커튼을 치고 앉아 있어요. 황금 의자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 의자에 기대 앉았다고 했는데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연애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예, 약간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이거 빵을 건네주고 뭐 냅킨 뭐손 씻어주고 뭐 이런 것도 음식 나르고 여기서도 보면은 50명의 하녀들. 와, 엄청난 이제 100명의 하녀들. 100명의 하인들. 하여튼 엄청납니다. 음식을 차리고 아까 규모를 봤죠? 엄청나게 연애가 그렇게. 그리고 아이네아스는 선물을 아까 이제 아들을 통해 가지고 갖고 왔죠. 신의 빛나는 외모와 그럴듯한 말들에 감탄했다. 이울루스가 지금 큐피도가 변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도 막 감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네아스도 감탄스럽고 얘도 뭐 사실 뭐 아프로디테의 아들과 손자니까 엄청나긴 하겠죠. 우리가 봐도. 그리고 그 선물도 그렇고. 근데 다가올 파멸에 내맡겨진 불행한 포이니케 여인 디도죠. 앞으로 자살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그녀는 지금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지금 희망에 부풀러 있어요. 사랑과 희망에 새로운 도시를 막 건설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얘기만 들었던 아이네아스 트로이 사람들이 왔고 너무나 근사해. 그 아들도 너무나 막 모성애를 자극하고
사랑에 막 이제 타오르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는 전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지금 희망처럼 보이고 굉장히 좋은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디도는. 아무튼 막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피도가 막 목에 매달리고 안기고 독을 심어 놓겠죠? 무릎에 앉혀주고 귀여워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음모가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디도는. 그래서 그녀가 오래전부터 쉬고 있던 그녀의 청년.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이 끔찍한 이제 자기 오라비로부터 오빠로부터 살인을 당하고 끔찍한 몰골로 꿈에 나타났고 그래서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거를 되살려 놓고 있습니다. 사랑을 잊어버린 그녀의 마음을 살아있는 사랑으로 기습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을 보면. 그래서 포도주를 막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횃불이 막 밤을 몰아내고 있다는 건 늦게까지 지금 계속 연애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밤이 차면 돌아갈 텐데 뭐 어차피 뭐 아이네아스와 그 전우들은 뭐 돌아갈 때도 없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술을 막 마시고 있습니다. 그건 벨루스는 아까 디도의 아버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뭐 계속 내려오던 아주 귀한 것들을 손님 대접하고 있고 그리고 디도가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술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손님을 위해 제우스는 요피테는 손님을 위한 법을 정해주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이 즐거운 날이 되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 사실 이게 여기서 잘 됐으면 카르타고가 세상의 지배자가 됐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서 여기서 바쿠스 신도 부르고 윤호도 부르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헌주하고 입에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돌아가고 여기 이제 여기 또 가인이 나와요. 가인이 나와서 노래를 막 부릅니다. 예, 흥에 겨운 거예요. 계속 이게 뭐 이게 별자리들 얘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왜 오케아누스가 해들이 오케아누스에 잠기려고 금방 서둘러서 잠기잖아요. 그리고 밤은 느리고 밤이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노래를 부르고 자기만의 신화와 이렇게 엮어가지고 별들도 보면은 우리 이해를 못할 거지만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로 부르고 이야기로 부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박수 치고 막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불행한 디도 사랑 먹고 있어 사랑을 깊숙이 들이마시고 있는데 그리고 밤을 들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 헥토르에 대해서도 묻고 또 mem논이죠. 이게 새벽의 여신의 아들 에티오피아에서 왔다라는 아무튼 디오메스 말들이 어땠냐. 그러니까 옛날 자기가 어렴풋하게 들었던 트로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물었어요. 아킬레우스가 얼마나 큰지 뭐 이런 얘기를 여기 끝나는 거죠.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이 읽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나이족은 그리스 다나우스족 다나이족의 계략과 파멸 처음부터 방랑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해달라. 그래서 2권부터는 처음부터 이 트로이 멸망 시점이죠.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와 그다음에 멸망과 어떻게 유민들을 데리고 왔는지 그런 얘기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도 굉장히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잘 쓰여진 2권입니다. 1권은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짜집기 같은 느낌이고요. 오디세이하고 일리아스를 좀 짜집기 한 느낌이고 2권은 그래도 세세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약간 문학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째 여름을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7년을 헤매고 다녔다.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다시 아이네아스 입을 통해서 디도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재밌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만 어때요? 재밌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명은 그냥 이렇게 뒤에 주석 보면서 쭉 넘어가도 되고 대체적인 문학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이런 거를 클로즈업 했다 또 이런 표현을 썼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면서 보면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혹시 질문 근데 이 지도만 보면은 아이네아스가 이렇게 오래 7년을 갔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 모험도 굉장히 좀 짧습니다. 오디세이아에 비해서. 그래서 7년을 오디세우스는 10년 했지만 거의 뭐 잡혀 있었거든요. 키르케에게 1년 잡혀 있었고 칼립소에게 7년 잡혀 있었고 8년을 잡혀 있었고 2년 돌아다닌 거거든요. 더 다이나믹하게. 근데 아이네아스는 보면은 여기 뭐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신화적으로 굉장히 그런 데 다 피해갔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돼 있고, 그래서 모험도 굉장히 짧게 좀 지나가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7년을 헤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1년을 있긴 있습니다. 카르타고에서 1년을. 혹시 여기 나오는 이 카르타고가요, 네, 나중에 한니발이 맞습니다. 하는 카르타고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엄청 큰 나라라고 했는데,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도시가 건설돼가지고 점점 커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카르타고도 그 식민지예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어, 지금 보면은 리비아나 저기 음,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거기 음. 사람들은 해양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이제 해상 활동하고 무역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들이 아프리카에 아, 와가지고 이제 도시를 아, 세우고, 그래서 거기 주요 도시가 시돈과 티로거든요. 뭐 성경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마스커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지역이 지금 보면은 이집트에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는 이제 요충지죠. 길목에 있고. 그럼 나중에 그 뭐지? 거기서 로마에서 그 땅에다가 막 소금 뿌리고 아예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네,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그렇죠.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서는 이제 여기도 카르타고에 이제 주요 도시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네, 이제 아, 조금씩 자유가 생겨나고 뭐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음, 원한 관계가 그렇지만 로마 로마는 그러니까 운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 남쪽은 또 스페인까지 카르타고라는 그런 제국이 있었고, 근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해상권에 대해서는 로마보다 훨씬 더 뒤처졌어요. 원래 조상으로 보면은 배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강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지중해 그러니까 로마는 배를 타고 카르타고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카르타고는 육지로 이렇게 가지고, 육지로 가죠. 네, 그러니까 해전에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음, 강대국은 늘 바다를 점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트로이도 보면은 해군력이 없어요. 트로이는. 근데 그리스는 뭐 완전히 주변 지역을 어, 해상을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요 물자라든지 이런 걸 다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바다를 통제하지 못했다, 그리스가 육지에 와 있었다, 그럼 굶어 죽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오래 뭔가를 할 수가 없지. 근데 해상 교류를 자기들이 다 쥐락펴락 하고 있으니까 계속 전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도 임진왜란 때 보면은 바다를 빼앗겼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뭐 물자 수송이나, 일본군은 바다를 자기네들이 수중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단기전은 못해요. 그러면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면 단기전은. 한니발이 로마 가가지고 사실은 해군력이 강했으면은 연합작전했으면 이겼을 텐데, 근데 음, 단기전에서 이길 수가 없지. 자기들이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쌤, 질문. 저 그 율리시즈 뭐라 그 뭐야 네, 일리아다 오디세이 보면 네, 이제 천백 교수님이 다 번역하신 건데 거기는 그 로마 이 신화에 있는 등장 인물들 신들이 네. 다 그리스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라틴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베르킬리우스는 로마 사람인데 저는 그게 약간 좀 번역을 그렇게 베르길리우스요? 하셔서 그런. 왜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그리스어 이름이 좀 더 신들 이름 뭐 비너스나 뭐 제우스 이런 게 이게 저희가 더 익숙한데 네, 그 전에 읽었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는 다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라틴어 이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번역자는 같은 분인데 그래서 원문이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좀. 그렇죠, 당연히. 베르길리우스가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번역의 최우선 원칙은 뭐냐면 그 언어를 살리는 거예요. 언어. 근데 베르킬리우스는 로마 사람이면 그리스 아닌가? 그게 라틴어를 썼나?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네요. 로마가 라틴이에요. 지금 라티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 음. 그럼 호메로스는 그리스어로 썼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네, 호메로스는 음. 그리스 사람이고, 음. 호메로스는 그리스 사람이고요. 지금 베르길리우스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쓴 거고 로마식 표기예요, 다. 그래서 아이네이 아스인데 아이네 아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다 그런 표기법상.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처음엔 불편하죠.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니까. 좀 끊어지는 뭐지? 이렇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지명이나 뭐 신들의 이름은 그래도 많지는 않으니까 뻔한데 사람 이름이나 그런 것들도 다 표기법이 달라서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선생님, 네, 제가 몰랐던 부분 중에 선생님 강의 중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예전에 그 뭐지? 라틴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옛날 사람들은 항해를 할 때 계속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한 건가요? 그렇죠. 기술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중해의 에게해가 여기 보면 섬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가 이제 이집트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면서 섬에 정박하고 물도 대고 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아마 해상 거래로서는 지중해 이 에게 연안이 제일 초기에 많이 발전한 그런. 그랬기 때문에 더욱 발전이 네. 됐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먼바다로는 못 가요. 여기서도 보면은 시칠리아에서 여기로 가는데도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바람이 제때 불어줘야 되고 그것도 보장이 없잖아요. 노로 져가지고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계절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 뱃사람들은 그런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별자리 이런 거 잘 알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서양을 넘어간다거나 뭐 태평양으로 온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 다 그냥 해안선을 따라서 겨우겨우 가면 갈 수 있는 지경이죠. 선생님, 지금 왼쪽에 있는 저 지도가 참 좋은데 혹시 저 지도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요거요? 아니요, 그 옆에 베이지색이요. 요거요? 네. 그 요거는 아이네스가 왔다 갔다 했던 지도잖아요. 이거는 근데 오디세우스예요. 이거 오디세우스예요? 네. 그러네. 오디세우스네요. 제가 이거 그 보내드렸는데 지도 너무 흐려요. 이 지도를 드렸는데 흐립니까 이게? 그 두 번째 지도 받았긴 받았어요. 네, 네. 네, 그거 받았는데. 네, 여기 보면 INS 아, 순서대로 돼 네. 있죠. 이거 맞아요. 네. 네.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좀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여기는 이제 섬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렇게는 못 와요. 뭐 올 수는 있겠으나 18번이 마지막인가요, 그러면? 네? 18번이 마지막인 거죠. 아니야. 이건 번호를 그냥 정박지를 순서를 내긴 거고 그럼, 순서는 아니에요? 12번이에요. 12번. 네네. 네. 아니, 마지막에 18번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에 정착한 곳이. 네네. 요거 그대로 있을 텐데 PDF로 네네, 있어요, 선생님. 여기가 이제 카르타고가 막 생길 때 6세기만 해도 생겼죠. 이제 3세기, 2세기, 뭐 3세기 정도만 하면 굉장히 카르타고가 굉장히 여기 뭐 이베리아 반도도 차지하고 굉장히 융성했던.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됐다. 원래 여기 사람들입니다. 여기 페니키아 사람들. 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시발점이 기도였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아니에요? 베리기우스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기록된 역사가 있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로마도 역사가 이렇게 신화인지 역사인지 로물루스 얘기부터로 시작한다면 그 이전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거를 지금 베리기우스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이네아스를 섞어가지고 뭐 300년 지나가지고 됐다고. 그렇다고는 뭐 그 역사 기록이 있어서 다 불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로마가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로마는 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다 태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엄청난 문명과 이 문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지 사람들이. 군사력이 강하면 근데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 늘 약간 열등감이 있어요. 옥타비아누스도 자기가 이제 카이사르가 죽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스에서 유학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랬어요. 로마의 귀족들 이런 거 다 이제 그리스에 가가지고 학문을 배우고 뭔가를 하고 그게 이제 끼우러지면서 로마가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은 뭐 알렉산더 이후로 이제 그쪽 지역이 계속 부흥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카르타고를 먹고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이 이쪽 걸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서는 그 뒤로는 그렇게 큰 전쟁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외부 이제 침입이 있었던 거지. 그때가 이제 전성기예요. 카이사르 끝나고 이때가 전성기. 그러니까 베르기우리우스가 이렇게 웅장한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비극도 보면은 소포클레스는 굉장히 뭐 자기 민주주의와 아테네에 대한 이 프라이드 이런 게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뒤로 가면 없어요. 왜냐하면 쇠락하는 기운이 점점 있으면 뭐 이런 작품을 쓸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늦은 시간이네요, 너무.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권씩 나갈게요. 어차피 12권인데 2권씩 하면은 이제 6일이면 12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배경지식과 1권 조금 디테일하게 나가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보면서 하면 아무래도 진척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지 말고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 네, 그러면 고전은요, 꾸준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 읽고, 이게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읽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헌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강의 듣는 거하고는, 책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어렵더라도. 처음에 어렵고, 점점 좋아집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